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미국의 사상 최고치의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는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증시 흐름, 물론 반도체 일부 섹터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 모시고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업종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좀 많이 이제 방한 대책을 강구해서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 추위만큼이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은 그렇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치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도 사실상 보면 음봉이라고 하죠. 그렇죠. 안 좋았던 네. 부분인데요. 우리 증시를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선도 그렇게 곱진 않습니다. 네. 타이틀에서도 뭐 방어적인 얘기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잡았지만 지금 방어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이럴 때 더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좀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편차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추세적인 반전을 꾀할 만한 이벤트가 있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는 일단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지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진행자님께서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방어와 수비, 공격과 수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올해는 정말 이걸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이제 사실 어제 반도체 쪽에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수가 이거밖에 안 올랐어 또는 지수가 이거밖에 안 돼라는 네.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또 다른 섹터들의 비중이 좀 높으셨다라고 하면 너무 힘든 하루가 아마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시장이 계속 사실 변동성이 올해 계속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사실 많이 있죠.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요인은 사실 변동성이 계속 증가를 갖고 오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선거 요인도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이제 업종별 sek터 쏠림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시장의 특징을 좀 잘 이용을 하면 또 반대로 올해는 또 어떤 섹터로의 수급 쏠림이 나올 거를 잘 예상을 해서 매매나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 또 시장과 지수와는 상관없이 정말 매매하기 좋은 시장 환경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증익이 되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우호적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수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또는 종목장으로 오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리면 분명히 자금도 들어오면서 지수가 작년 10월, 11월, 10월처럼 급격하게 폭락하는 일이 사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대변수가 오지 않는 이상은. 다만 내 종목이 가느냐 안 가느냐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 리스크 관리 그리고 종목의 피킹을 어떻게 잘 하시냐 중요할 것 같고 어제도 보면 이만큼 올랐는데 주식이 더 가네라는 종목들이 더 그렇죠. 있었고 이만큼 그렇죠. 내렸는데 더 빠지네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좀 나타났던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어제는 좀 약간 과하게 서로 벌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약간 되돌림하는 과정들이 주 후반에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되돌림 과정하면서 좀 이제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서 리밸런싱 전략들을 잘 사용하셔서 포트 재편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게 참 그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네. 사실 강하죠. 반도체 AI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돌파, 네. 가는 말에 올라타고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고 아까 이제 답변 중에 이제 작년에 좀 쏠림이 심했던 업종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죠. 네. 어제는 좀 극단적으로 네. 좀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참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이 극단으로 가려가는 부분에서 더 극단으로 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상당히 지금 쏠림이 심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격을 줄이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챙겨보면 이제는 많이들 좀 포기 단계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의 그 급격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기도 하거든요. 2차 전지가 급락을 툭툭툭 했는데 얘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아니면 반등이 나오면 또 시장이 네. 좀 축이 그렇습니다. 집중이 흔들릴 네.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그치 흔들렸을 때 이쪽을 계속 아니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쪽 가자 이렇게 해야 될지 조금은 뭐 테크니컬 리바운드니까 네. 이때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네. 그래서 올라타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지 이게 기로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네, 어려운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저는 알고 계십니까? 일단 후자의 입장입니다. 보자. 그러면 약간 네. 테크니컬 리바운드로만 맞습니다. 이제 보자. 네. 다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하락이 조금 작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2차 전지 주식들이 밀리면 네. 지수도 사실 많이 밀렸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제 사실 반대로 2차전 반도체 섹터가 강해서 사실 지수가 커버된 영향도 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올해 영역 이제 반도체 쪽으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싸움. 이제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격차가 이제 꽤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도주 결정은 사실 시가총액 2위 섹터에서 많이 나오는 2위하고 5위권 싸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위권이 너무 작년까지만 해도 100조에서 90조 사이, 90조에서 100조 사이에서 이제 2위 다툼이 치열했었는데 이제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판매량이라던가 이제 P와 Q가 모두 다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올라가고 AI라는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올해는 일단은 가는 놈이 항상 주도주가 초반에 가는 놈이 계속 가더라. 가기도 하고 네. 보면 대장주가 항상 셌었죠. 맞아요. 네, 대장주가 부러지면 2등주, 3등주 다 부러졌던 것처럼 올해 주식시장은 일단은 뭐 이격이 어제는 저도 사실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분명히 나오긴 할 거예요. 2차 전지도 되돌림하는 과정이 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럴 때 좀 쉽진 않으시겠지만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가 하락되어 있으면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그 위에 겹겹이 쌓인 물량들을 해소를 하려면 그 저항을 뭔가 그 있었던 저항들이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의 모멘텀이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걸로는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미국에서는 기후 이변으로 또 2차 전지 테슬라들이 막 자동차에서 길거리에서 멈춰섰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좋은 뉴스가 사실 없습니다. 예, 사실 이게 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거든요. 최근에 카카오 보시면 그렇게 작년에 그 많은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50% 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카카오 주가가 2021년 5월 달 고점으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급격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기간의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우리나라 주도주들의 역사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친 이후에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 적절한 수비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저도 이제 뭐 완벽한 논리는 아니지만 항상 한 시대, 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이 네. 조금은 그 논리를 잃어서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조금 사라지고 나서 맞습니다. 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좀 쉽지는 않았다.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2차 전지를 끌고 왔었던 논리는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지만 작년에 그 화려함 그리고 엄청난 수급을 끌어왔을 때만큼은 모멘텀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논리, 새로운 스토리, 이 반도체 AI 쪽에 이제 계속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약간의 2차 전지의 리바운드 나올 때 반도체가 좀 눌린다 하면 그렇죠. 이제는 2차 전지를 사서 반도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2차 전지의 비중을 좀 줄이고 반도체와 AI 이쪽에 좀 관심을 갖자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반도체 뭐 AI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이 최근에 워낙 우리가 2,700을 넘나들려고 하다가 부러졌어요. 네. 그리고 2,400 초반에서 다시 리바운드 나와 있는데 뭔가 변동성이 미국은 계속 쭉쭉 뽑아가는 맛이 있는데 네. 우리는 계속 심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래도 살아있는 반도체 네. AI 이쪽 계속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우리가 저희 방송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2013, 14 아베노믹스 때 그렇죠. 박스피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다 사실 박스피였었거든요. 박스피였죠. 예. 지금도 올해도 사실 약간 조금은 상단으로 올라와져 있는 박스피를 사실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종목장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더 분들이 좀 수익 내기는 좀 수월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의 계좌들을 보면 결국은 돌파하는 전략들이거든요. 바닥에서 사는 종목이 리바운딩을 기대하기보다는 가는 놈들이 사실 더 세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 비중 배팅들을 잘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결이 확실히 다르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뭐 매크로적인 얘기를 갑자기 가자고 하면 결국 연준의 입장 변화가 사실 12월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1월 초에 부침을 좀 겪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1월 말에 있을 FOMC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3월에 FOMC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올해 금리 경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뭐 일본 엔화라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조금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 봅니다. 미국 시장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거잖아요. 다만 언제까지 얼마큼 내리냐 이 불확실성이 사실 굉장히 좀 있었던 거죠. 원래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타이밍이 5월이었습니다. 근데 12월 돼서 갑자기 3월로 땡겨지다가 이게 1월 초 돼가지고 다시 또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작은 변동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은 일단은 내리는 건 맞으니까 자기네들 나라니까 갈 길 가는데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 나라 일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금리 변화와 또 수급의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한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한국 시장을 대하는 자세. 사실 이거를 신경 안 쓰실 거면 그냥 아예 미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또 미국 시장은 이제 환율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2024년도 좀 어려운 환경인데 이거를 그냥 인지를 하고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할 거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한국 시장에서는 올해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가는 섹터,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가는 섹터와 수급이 몰리는 섹터는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뭐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눌렸을 때 다시 이제 살아서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이제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담아갈 때는 이제 너무 많은 섹터, 한 섹터에만 비중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돌고 있는 섹터들을 이제 다들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약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들의 업종이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주가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바닥에서 돌고 있는 업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카카오부터 좀 시작하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업종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보면 게임까지 이제 아우르는 업종이거든요. 이런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모두 보면 4음봉, 5음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반도체 섹터가 세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좀 늘리는구나. 수급이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신경 써서 가셔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카카오가 2020년, 2021년 그때 정말 화려하게 성장했던 구간이고 이제 그걸 이제 회복하는 구간인데 사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올해도 사실 계속 목표 주가가 높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카카오 투자자들의 심리가 또는 카카오를 바라보는 입장이 사실 2021년까지만 해도 제가 봤던 글 중에 한국의 구글이 될 거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는 사실 많이 다르죠. 뭔가 이제 자회사들이 계속 상장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 이제 영업이익 측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바닥은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처럼 뭔가 포트에 100% 비중을 실어서 뭔가 빗중 배팅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매매의 구간으로서는 정말 좋은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의 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이제 눌림목을 거치고 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은 사실 재상승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건데 저는 오히려 기존 고점 카카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한 6만 원이고 6만 2천 원 정도거든요. 지금은 한 5만 6천 원 정도니까 한 10% 정도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요 10%는 포기하고요.
그냥 그 아예 넘어갔을 경우에 저는 차라리 오히려? 네, 그런 전략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다가 반도체와 함께 이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손꼽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JP 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 헬스케어 컨퍼런스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빅딜이라든지 M&A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있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그냥 우리나라에선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와 함께 그래도 성장 산업이고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맞습니다. 구간을 거쳐왔으니까 네. 이제는 조금 봐야 될지 거기에서 좀 옥석 가리기라도 해야 될지 어떤 시선을 갖고 계세요? 저도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2018년도 상반기 그때 바이오 붐에서 꽤나 많은 매매를 했었고 그때는 치욕이 나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이 그때만 해도 사실 좀 약간 소문으로 오른 주식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 워낙에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팩트 체크들을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이 약이 이 회사가 어떤 약을 개발하더라 이런 소리만 사실 들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검증을 몇 번 단계 건지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금리 높은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때문에 좀 더딘데 일단 올해는 볼 때는 됐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에서 어떤 약의 기전에서 주도 섹터가 나올지 주도 종목이 나올지는 조금은 더 사실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고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거면 사실 제약주도 지금 제조업처럼 특히 시밀러 업체들 있죠. 시밀러. 네. 네. 시밀러 업체들은 사실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보다 차라리 아니면 임상 2상, 3상보다 임상 1상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개발 이력을 가졌던 종목들 네,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적 시즌의 업종 전략 어떻게 가져가자. 예. 네, 일단은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어차피 4분기는 뭐 빅베스라고 하죠. 네, 이런 맞아요.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좀 약간 우리가 좀 놀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많이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단기 변동성을 그칠 확률이 높고 중요한 거는 2024년도에 대한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무조건 올해만큼은 작년 대비 올해 증익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포트를 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뭐 소프트웨어 업종 그룹 도루도루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